어젠 이 나바로의 발언이 파장을 크게 일으켰었죠. 미중 합의폐기 발언에 달러 환율도 한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7원가량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송촌놈 신창환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입술에 춤 발랐죠? 네, 침 발랐습니다. 전문가님, 그간 고가가 가장 큰 악재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 봐야 될까요? 글쎄요, 요즘에 그 장중에 하루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힘듭니다. 장중에 굉장히 일교차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장중에 그 주가가 갭 상승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 시가 어제 종가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포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보시면은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들이 우리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제일 힘들고 또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주 내내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파생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이 지난 그 6월 만기 때처럼 또 이게 뭐 수익이 안 보이는 속된 말로 도망가는 이 전쟁을 두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절대 포지션을 먼저 취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패를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생의 상대가 뭐 사는지 정확히 우리 개인들은 볼 수 없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꼭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진짜 굳게 청와대 청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절대 표를 먼저 보이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먼저 걸지 마라.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뭐 한 2, 30만 원 거는 거는 공격적으로 걸지만 나머지는 거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그 모든 시장 일교차가 심하고 고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286. 제가 이제 예측했는 이 지수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계속 그 도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 도지가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하면 수요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85에서 286의 저항은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입니다. 업종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2140에서 2150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대로 계속 저항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왼수덩어리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2150에서 740에서 750. 똑같아요. 740에서 750에서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이번 주 내내 시황은 변함이 없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열흘 내내 삼성전자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중에 여러분 보다시피 당일 그 급등 종목을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요즘 두산그룹주들이 당일 급락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라든지. 그래서 당일 급락 급등 종목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 뭐 희한한 종목들 우리가 잘 범접할 수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에서 계속 여기서 혼조 국면, 혼조란 것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일목선사님이 그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세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제 그 매매인데 오늘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도 붉은 구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이제는
약세, 짧은 약세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가 코스피는 저는 여러분들이 대형주 사는 거 저는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사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주입니다. 코스닥주는 제가 이제 볼 때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등 주식들 사야 되는데 그런 종목 추천은 안 삽니다. 무서워 못 사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종목들 한번 어제 상승 많이 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전고점에서 돌파할 때 사라고 문자 줘도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요. 진짜 안 삽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주식들도 이런 거를 매매를 해야 되나? 저는 뭐 분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요즘 증권 방송을 자세히 상세하게 보면 금어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증권 방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최근에 싹 없어졌습니다. 뭐냐? 추정 실적입니다. 추정 실적이라는 단어 요즘 여러분 증권 방송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수 없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그 추정 실적이 사실 우리가 그 증권 속된 말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실적비 저평가 이건 추정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요즘에 실적비 저평가 종목 없어지고 추정 실적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집니다. 여러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뭐를 하냐면 바람으로 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람은 꿈이죠. 꿈은 항시 눈 뜨면은 제자리 가는 그런 현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가 셀트리온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떴다. 좋았다. 그 임상 실험이 아직 1단계도 안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상품화 되려면은 최소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그걸 갖고 주가를 몇 답을 올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부의 어떤 바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집값이 35% 올랐는데 집 갖고 있는 사람 좋겠습니다. 집이 제일 좋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바이오 주식인데요. 바이오 주식은 바이오에다가 바이오 되는 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신라제온이 10배 오른 다음에 지금은 신라됐습니다. 신라됐는데 관창같이 그냥 바로 전사를 하는 이런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 주식은 진짜로 어떤 내실이 있고 UV라든지 특히 여러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물론 갖고 있는 건 그렇지만 신규 매수 때는 UV든지 EPS든지 주당 순이익 비율 이럴 때일수록 깐깐하게 여러분 좀 챙기는 게 저는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꼭 명철하게 한번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코스피 종목들이 우선주가 또 우선주 병이 또 도지고 있습니다. 우선주 병이 도지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푸싱해가지고 이제 바람해가지고 올리거든요. 며칠 신문에 여러분 삼성전 중국 우선주가 하루 만에 43%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0% 같으면 다시 주가를 그걸 원상 복귀하려면요. 주식 수익 자체가 65% 수익 나야 40%입니다. 하루 만에 그래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대 매수를 한다면 꼭 분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추정 실적비 저평가가 없어진 거 이거 뭔가 나쁜 거거든. 그게 우리 증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고 가장 많이 쓰는데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원화입니다. 최근에 요즘은 이거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글로벌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 코스닥 같은 경우에 60%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항시 내가 버블이라 하면 미쳤나 하지만 사실은 버블은 버블입니다. 그거는 명철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택도 아닌 종목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매매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신규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절대 저가주들이 또 미친 듯이
상승을 엄청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저가는 왜 저가입니까? 여러분 부실하기 때문에 저가인데 이런 저가주들이 호재로서 뜨는 거는 꼭 개인들을 담보 부족을 많이 낸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장사 아니다. 제가 전제를 뒀죠. 하루에 일체가 크다. 우리는 주식 살 때 제일 고점에 사고 팔 때 제일 저점에 팔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팔생으로 해치를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팔생으로 해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고점에 좋으면 좋아 보이니까 사고 저점에 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주식을 살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또 매도도 분할 매수해야 돼요. 최근에 일주일 내내 하루 일거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했다는 것은 주식을 내가 꼭 고점에 팔 자신 없다면 꼭 분할로 적립하시고 매수도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한가 종목들이 거의 다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이게 사실 우리 곁에 영양가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부실한 쌍용전자가 쌍용차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300%, 200% 따블이 났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돗대기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적인 돗대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맹철을 좀 찾으시고 뭐 투자 안 해란 말은 아닙니다.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할 정도 하루에 이런 주식들이 3, 4% 수익이 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명철을 따지고 특히 고가주들은 여러분 실적이나 컴퍼니를 꼭 따져서 여러분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내가 생각지 못하게 언제든지 옵니다. 그 어둠을 위해서 항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전음 신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시각이 동일하시네요. 시장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